예. 자, 저희가 시언어에서 파이썬도 나왔고요. 자바도 나왔죠. 큰 어떤 차이가 생겼어요. 절차 지향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객체 지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객체가 대체 뭐냐는 거죠. 왜 이러한 큰 어떤 분기점이 생겼는가? 파이썬과 자바와 시언어를 구분을 해요. 지향, 절차를 지향하고 객체를 지향한대요. 자, 이 절차 지향은 어렵게 보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록이라고 생각하세요. 목록. 그리고 순서대로 코드가 작성이 돼 있으면은 얘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int a가 10이고 a에다가 20을 좀 바꿔 넣은 다음에 프린트를 a를 좀 해. 요거 시어너예요. 자, 이런 시어너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겠죠. 그게 다. 라고 보시면. 그냥 끝. 내려가면 끝이네. 끝나요. 그런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 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코드들이 쭉 작성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코드들이 보니까 우리가 뭘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현실 세계의 어떤 물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코드를 쭉 작성을 해보니까 여기 색깔이 배경색이구나. 네. 자, 요만큼에 해당하는 뭐 이런 코드 그리고 뭐 아래에 있는 이런 코드 이 코드들이 컴퓨터한테는 그냥 하나의 줄밖에 안 돼요. 코드예요, 그냥 코드.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걸 딱 바라보니까 얘네가 뭔가 묶이는 거예요. 게임에 대한 코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게임에 대한 코드는 컴퓨터한테는 그냥 엄청나게 긴 스크립트 같은 걸 거예요. 그냥 이게 다일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각각이 뭔가 하나의 연관된 부품과 같은 조합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은 이거는 캐릭터에 대한 코드인 거예요. 캐릭터라고 하면은 뭐 슈퍼마리오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캐릭터는요, 뭐 요런 이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코드들이 있겠죠? 뭐, 손발, 이런 거 만들어주는 코드랑, 그 다음에 점프도 하고요. 불도 쏘죠. 아이템 먹으면. 불 쏘기. 점프만 있나요? 그 다음에 이동도 있죠, 이동. 좌우로 이동해야 되고, 위아래로도 이동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하나하나 적혀져 있는데, 얘네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캐릭터라고 연관되고 이게 묶인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죠? 초록 색깔. 이걸 보니까 이거는 약간 뭐 스테이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군. 스테이지로 갑시다.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뭐 몇 스테이지 있어요. 꽤 많죠. 근데 이런 스테이지도 뭐 1, 2, 3, 4 스테이지 정도 있고 이게 처음에 우리는 그냥 약간 초원 스테이지잖아요. 슈퍼마리오가. 두 번째 가면은 뭐가 나오고 세 번째 정도 가면은 이제 물 스테이지 나와요. 그래서 수영을 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가지고는 용암 막 나오고 하는 그래서 쿠퍼도 만나고 하죠. 보스. 마지막 보스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스테이지를 꾸미는 이게 지하였다 그죠? 이 스테이지가 지하로 내려간다.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초원에서는 풀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 먹었던 이게 배수구인가요? 하수구인가요?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요소들도 있고 음악도 있어요. 음악도 다 바뀌잖아요. 스테이지에 맞게 내가 알맞는 음악도 만들어줘야 됐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아닌 우리 눈에는 각각이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얘들은 물 스테이지고 얘들은 용암 스테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르단 말이죠. 여기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우리 막 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뭐 소용돌이 같은 거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나의 유기적인 연관된 그 협력들 캐릭터가 각 스테이지에 가서 해야 되는 역할들도 나뉘죠. 이 물에서는 수영을 해야 될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뭐 뛰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기가 좀 특정져야 되고 특히 여기서 다른 건 여러 물건이에요. 자, 이 수영 같은 거는 그러면 1, 2, 4 스테이지는 결국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수영이라고 하는 코드가 3 스테이지에만 활성화가 되면 되죠. 다른 데서는 수영은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의 이 조절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벌써 제가 이제 메모를 좀 치면서 또 색깔도 바꿔가면서 보여드린 이 개발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구분이 지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객체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연관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단순히 코드의 나열이 아닌 이 캐릭터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객체지향이에요. 요 코드들을 그냥 그 코드 뭐 여기 음악도 있겠고 풀도 있겠고 그거에 대한 코드가 다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의 스테이지로 바라보자. 그래서 얘네 하나하나가 하나의 객체라고가 되는 거예요. 객체. 4스테이지도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고 3도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체적인 관점, 객체적인 패러다임으로서 프로그래밍을 설계했고요. 설계 자체부터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작성하는 것도 코딩하는 것도 이 객체에 맞게 지향하는 것과 맞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것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배워야 될 거는 리스트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리스트.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리스트입니다. 얘도 객체예요. 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객체를 배울 때 하나의 객체는 뭐 이런 연관된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있다는 거죠. 부품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 코드 그리고 함수 코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하나의 객체로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품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코드들이에요. 결국엔 코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폴더 같다는 거예요. 우선은 뭔가 묶어주거든. 우선은 개념적으로 객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리스트 각각을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죠? 변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저장하는 거의 방법의 변수는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죠? 변수는 한 개만 가능합니다. A에다가 10을 넣고 A에다가 헬로우를 넣었어요. A라고 하는 데이터가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진 건가요?
아니죠. A는요. 공간이 하나뿐이고요. 이 시점에서 10을 넣었지만 두 번째 시점에서 얘가 헬로우로 수정돼요. 덮어쓰기가 된단 말이죠. A는 바뀌지 않아요. A가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가능하다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시간별, 날씨 데이터 이런 걸 다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은 뭐 23도, 24도, 23도, 22도, 21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연관된 데이터, 얘네 시간별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게 뭐 1시, 2시, 3시, 4시라고 했을 때 1시에서 5시까지의 데이터잖아요. 1시에서 5시까지 시간당 온도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 온도니까 템퍼레처 1은 23 그 각각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줘야 돼, 변수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변수는 이거밖에 못 해야겠죠? 변수 명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뭐 되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코드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아보자 하는 거야. 모아보자. 데이터 연관된 데이터를 우선은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리스트가 뭐죠? 목록이잖아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변수 하나를 쓰시고요. 꺽쇠를 쓰십니다. 꺽쇠. 그리고 쉼표로 데이터를 구분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내가 시간별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그 시간별 데이터 모아놓자는 거예요. 한 줄, 한 코드로. 그런 문법이 요와 같이 쓰이고요. 요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한 곳에 차곡차곡 저장을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객체가 된 거고요. 나는 이렇게 저장을 한 템퍼레처를요 꺼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꺼내면 되냐면 예를 들어 0 한번 꼽아보세요. 얘좀 저기 합시다. 이상해졌다. 예, 다시 이런 이거. 오케이. 자, 지금 템퍼레처에서 저는 데이터를 시간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꺽쇠하고 0을 쓰니까 23이라고 하는데 얘 요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거 나온 거예요. 프린트 템프 꺽쇠 하시고 2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것 3을 해봅시다. 3. 22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랑 그러니까 여기랑 나온 거예요. 요게 여기로 나왔고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꺼내왔어요. 꺼내온 다음에 프린트를 했으면 거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꺽쇠가 그런 의미예요.
이런 코드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좀 큰 데이터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스택입니다. 스택.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보세요.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렇게 쓰잖아요. 코드를. 그러면은 그 공간을 있죠.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만 가질 수 있는 이런 메모리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10이야 라고 하면 요게 이제 A가 딱 여기 10 이렇게만 저장될 거고 하나만 B는 20이야 그러면은 B는 20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변수는 딱 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네가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저장이 되면서 요 사이에 이제 칸이 생겨요. 칸.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쨌든 저장이 돼야 되는 방식은 있죠. 좀 더 세밀한 그 하나하나의 방식은 결국에는 한 공간 저장하는 메모리예요. 그런데 그 메모리 공간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고 이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는요, 이제 이름이 아니라 방에 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방번호예요, 방번호. 방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 A나 B 같은 이름을 각각의 데이터 리스트 공간에 붙여지는 게 이제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변수 하나 이거 리스트의 이름을 하나 정하시고요. 요 정하신 거에다가 꺽쇠를 넣으시면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리스트 명에서 꺽쇠를 주시고 이 번호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번호. 여기다가 4를 쓰게 되면은 1로 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2를 쓰게 되면은 2번으로 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한다는 거는 가지고 온다는 건데 변수처럼 쓰이게 돼요. 변수처럼. 템프 는 50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변수를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요런 공간에다가 50을 대입해였어요. 그럼 이런 코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쫓아가는 게 요 공간의 메모리죠. 2번 방. 여기다가 5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5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50으로 채워 넣어. 이런 접근이 되고요. 그냥 나는 템프 0번째 있는 거 대입 연산 안 쓰고 그냥 쓰게 되면은 이 자체 공간이 0번 그렇죠. 0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23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변수 활용이랑 똑같은 거죠. A가 50인 것과 그냥 A라고 쓰는 것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A 오른쪽에 대입이 있으면 이거는 변수로 쓰는 거고 그냥 A라고 하는 걸 쓰면 이거는 값으로 쓰이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데이터 저장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번호를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그래서 코드로 와서 보시면 내가 저 템프에 0번에 대입을 시킬 거예요. 50. 그러면 이 템프 0번은 50이 나와요.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이걸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0번째를 찾아간 거죠. 0번째 찾아가서 여기다 50을 대입했으니까 얘가 50이 된 거예요. 프린트 0번을 이제 출력하는 거,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요거는 프린트 50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프린트 템프를 그냥 뽑아 보시면은 리스트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려주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50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의 지금 추가, 데이터 저장, 데이터 뭐 수정, 출력 좀 해봤는데 템프 얘가 0, 1, 2, 3, 4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째 있는 방에다가 99를 넣어볼까요? 그런 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만든 방의 개수가 지금 5개예요. 그래서 지금 방이 4번 방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5번째 방에다가 99를 넣어야지 해가지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죠. 5번째 방. 5번째 방이 없거든요. 5번째 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에러의 이름이 있어요. out of range예요. index out of range라고 나옵니다. index out of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이 오류 메시지 많이 보실 거예요. 뭔지 미리 아시면 좋겠네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장시키는 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함부로 되지는 않는다. 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처음에 이제 쓰고자 할 때, 이제 한번 나이를 한번 모아봅시다. 나이 데이터를 내가 지금 다룬다예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만 다루면 돼요. 5명의 사람을 다루는데 나이가 뭐, 1, 2, 5, 8, 뭐 10, 요런 이제 아이들의 나이들을 다룬다고 쳐봅시다. 자, 리스트를 처음에 그냥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ages는 이렇게 꺽쇠 대거로만 딱 써주시면은 이거의 의미는 이제 ages의 형식은 리스트 저장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미리 선언만 해줄 수가 있고 ages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리스트의 활용 문법이에요. 여기서 나는 저 나이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할 거예요. 처음에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ages에다가 0번째에다가 근데 1 넣으면 될까? 그래서 프린트 한번 잘 들어가는지 뽑아볼까요?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는 확장이 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이 나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자 이렇게 두고 그런데 이제 다룰 데이터가 이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픽스된 게 아니란 거예요.
있고 뭐 감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스트의 길이가 좀 유동적이어야겠다 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게 당연히 많겠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위의 방법으로는 그 리스트가 유동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따로 함수를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리스트 전용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전용 함수에는 append 하나 있습니다. append 리스트 추가 함수예요. 리스트에 데이터 추가. 자, append 해가지고 나는 1을 넣을 겁니다. 1. 그러면 이 프린트에서 ages를 한번 뽑아보시면 이거는 이제 1이 추가가 돼요. 여기 지금 1 나왔거든요. 1 추가 잘 됐죠. ages의 append 아까 2를 해보고 또 한번 출력해보면 이제 2가 됐어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나요. 이게 처음에 없었다가 하나 가졌다가 늘어나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 공간도 늘어난 건데 그런 것들을 이 함수라고 하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가 알아서 해주고 있죠. 지금 1, 2, 5, 10 요거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1, 2, 5, 8, 10 얘를 추가를 해주려면 조금 더 해줘야 되죠. 1, 2, 5, 8, 10 이렇게 추가할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ages를 한번 뽑으면은 ages가 잘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유동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가능하고 다음에 리스트의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삭제를 하려면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5를 remove 한번 해봅시다. 5 그러면 5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있죠? 이거를 날려버리는 삭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1, 2, 80이 되네요. 데이터 날리는 거 중요하겠죠?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remove를 쓰시는데 저기 없는 데이터 만약에 7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럼 에러죠. 뭐라고 하는 에러냐면 없는데? 네. 이런 오류죠. 그리고 이제 오류 메시지 보니까 not in list래요. 없다는 거죠. 7이 x라고 하는 인자가 이제 리스트에 없다. remove. 이런 거는 이제 못 쓰겠죠. 이상해지네. 자, 삭제하는 방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인덱스를 알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딜리트에서 나왔겠죠? 딜리트를 쓰시고 삭제를 할 때는 인덱스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인덱스로 찾아와야 돼요. 잘 지웠어요. 0번째에 있는 거를 찾아서 지우라고 했으니까
이 코드가 이 시점에서 한 게 여기에 있는 1번 있죠? 첫 번째 거. 요거를 지웠죠. 그래서 280만 남은 데이터가 여기 남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는 거 있죠. 수정하는 거는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에이지스의 인덱스로 찾으셔야 되죠. 2번째를 99로 한번 넣어봅시다.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값이 있어야 돼요. 없는 값으로 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위에서 28, 10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저는 인덱스를 2번째를 갔어요. 그러면은 012라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로 가서 99를 대입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잘 나오고 있죠. 28, 99.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정할 때 이게 찾아갈 때 있죠. 삭제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수정하는 거는 데이터를 찾아가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요거는 인덱스로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인덱스로 접근해서 수정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추가했고 수정도 할 줄 알고 삭제하는 것도 배웠어요. 요거 말고도 함수들은 더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함수는 일단 요거 오면 돼요. 하나, 둘, 셋. 그죠? 둘, 셋.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인덱스로 1, 2, 8, 5, 8, 10이라고 하는 저는 리스트를 여기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게 뭐 에이지스였죠? 에이지스에 점 찍고 어펜드를 했다. 어펜드에서 예를 들어 90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다가 하나 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다 90을 넣게 돼요. 어펜드는 추가. 그리고 에이지스의 인덱스는요. 만드는 순간 새로 생겨요. 이거 인덱스.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조건 인덱스로 가셔야 돼요. 리스트에서 접근 방법이에요. 수정할 때 예를 들어서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에 가서 대입하는데 뭐 7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얘는 2번 방을 쫓아가서요. 이거를 70으로 바꿔줄 겁니다. 프린트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로 내가 출력을 할 거예요. 에이지스에 4번째 방에 있는 거 출력해 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이잖아요. 접근 인덱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10을 그러면 가지고 오겠죠? remove 같은 거는 이제 함수인 거예요. 따로 aegis.remove를 하는데 얘는 데이터를 찾아준대요. 독특한 놈이죠. 90을 찾아가지고 지워봐 라고 하면은 일로 가서 90인 걸 찾았죠. 그 90을 찾아서 날려주는 거예요. 날리면 이게 5번째 방이 싹 다 날아가요. 싹 다 날아갑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 데이터 공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저장과 추가, 수정, 삭제, 그리고 출력. 이 출력이 다른 말로는 읽기라고 하죠. 읽기. 읽어드리는 거니까. 추가는 add죠.
다시 create예요, create. 쓰는 단어가 있어요. 수정이 업데이트가 되겠고, 삭제는 delete입니다. 그리고 읽기는 read예요, 그죠? 이 네 가지의 행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고, 이 친구들을 전부 다 해야 어떤 완성된 프로그래밍이 돼요. 프로그램.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CRUD 라고 합니다. CRUD. CRUD 분석도 있고요. 뭐 CRUD 프로그래밍도 있는 거고 CRUD 코딩도 있고 하는 거예요. CRUD 코딩 뭐 뒤에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제 분석법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분석해 보는 거고. 기본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뭐 데이터를 다루는 엑셀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CRUD는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울 때도 요 각각들을 다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어떤 그 학습하는 기준으로 저는 삼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리스트에 대해서 추가와 삭제, 수정, 그리고 읽기는 지금 프린트가 지금 다 읽고 있죠. 그걸 지금 해본 거예요. 우리는 리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저장하는 것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조금 데이터를 미리미리 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장 처음에 만드는 방식은 좀 여러 개가 가능해요. 내가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파이썬 리스트 문법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은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싱, 슬라이싱 이런 거 있는데 별로다. 여기 있네요. 이런 거요. 어펜드 했죠? 그런데 이제 익스텐드, 인서트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펜드. 리무브도 여기 있고요. 배웠던 게 대리랑 리무브 있죠? 클리어 같은 것도 있고 팝도 있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 거부터 가지고 연습부터 해봅시다.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이걸로 기본적인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찾아서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